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의 문건창 교수입니다. 저는 혁신 이 포럼 워크숍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제가 혁신 사업을 크게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향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한 10년 동안 음향 엔지니어를 하다가 사실은 너무 답답해서 이제 교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0년 음향 엔지니어를 하고 10년 동안 이제 올해가 이제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면서 산업체하고 이 학교 동시를 접하면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를 듣고 다른 학교도 따라 하거나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디코오프인데요. 코오퍼레이션에 대리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패치를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그 패치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대학이 역할하고 그다음에 운영 계획 프로세스, 그다음에 기대 성과 정도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는 1977년도에 이제 공업 전문 대학으로 설립이 됐고요. 제가 7, 8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공학이 13개고요. 인문 7개, 자연과학 6개 가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의 특징적으로는 수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학생들이 졸업해서 연봉이 높은 바에 비하면 입학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와서 제일 크게 시도했던 거는 일반 대학하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갈까,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까. 그래서 상아탑 학문 지식 중심의 일반 대학을 그대로 안 따라하려면은 현장 중심, 능력 중심, 경험 중심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링크 플러스 하이브, 마이스터 지원 사업까지 이 개념을 놓치지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했던 사업들 이제 선배 교수님들 그다음에 후배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6년도에 학교로 왔기 때문에 이제 링크 사업 막바지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식 교육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고 이걸 왜 이렇게 운영하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업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짜는데 저도 조금 일조를 했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가장 제 기억 속에 와닿았던 것은 채용 약정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채용 약정반 교육을 하면 너무너무 학생들하고 기업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교수님 저 꼭 그 기업에 가야 되나요? 거기 별로 가기 싫은데요. 이렇게 되고 그 기업은 약정했는데 왜 안 보내줍니까? 라는 양쪽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봐야 되지라는 고민에 조금 쌓이게 됐고요. 그래서 링크 플러스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링크 막바지에 있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업 없이 저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디펍 대림 픽업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냥 닉네임으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동원하고 교수님들 동원하는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걸 당해본 입장에서 너무너무 성질이 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 또 하라고 해. 약간 학생도 그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용어가 창조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잘 융합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잘 섞으면 시간도 줄이고 어떻게 학생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로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 사업 이전에 그냥 제 학과 나름대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고 그냥 제 수업 시간에 산업체에 조금 근무하시는 음향 엔지니어 우리 업계에서 조금 유명하신 엔지니어 10분 정도를 제 수업에 한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라. 그러니까 제 수업 강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기말고사를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제가 학점을 안 드리고 그 10분한테 학점 주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이제 저는 X 세대인데
지금 학생들은 MZ 세대. 이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결과가 이제 강의 평가나 아니면 성적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받는 것도 조금 그래서 나 평가 안 한다. 오시는 10분이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과 점수를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깔끔하더라고요. 전혀 이제 뭐 컴플레인도 없고 그러더니 10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더니 다음에 또 할 거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하고 뭐 말면 말죠 하는데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럼 또 하자. 그래서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어,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3학년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기업체 분들이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사업이 됐었고요. 아 근데 그 전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링크 끝나고 나서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사업을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 석사 과정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이제 링크하고 일반 사업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전문학사 친구들 가지고 저는 이제 기업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근데 결국 그 일이 학생들 일이 아니라 제 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조금 어렵다. 그거는 현재 진행형 뭐 인더스트리 커플드 PBL이라고 해서 이제 한양대 김은수 총장님이 얘기를 힌트를 얻고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현재 진행형 프로젝트 수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과거의 프로젝트라도 실제처럼 진행을 하는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석사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마이스터 시범 운영 사업에서 저희가 5개 과 정도를 만들어서 한 해에 이제 50명씩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등을 찍었죠. 다른 대학교 보니까 뭐 20명씩 뽑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50명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모집이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가지고 프로젝트 수주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 또 즐겁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22년도에 시범 운영 사업이 끝나니까 이 석사 과정을 그 1년에 20억씩 받다가 그 다음에 석사 과정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문학사 전공심화까지 다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산업체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일이 커지더라고요. 이제 기말고사 때 산업체 분들이 막 50명 정도가 오는데 이분들 기술 정보 활동비만 들여도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혁신 부단장님한테 어떻게 좀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의 디코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 연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23년 그래서 24년부터 혁신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가 라이즈 추진단 부단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업을 조금 연속적으로 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새로운 거를 조금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링크 다음에 링크 플러스 그 다음에 3.0이 싫어서 사실은 저는 마이스터를 갔고 마이스터 또 하이브 하다가 또 혁신은 지금 처음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라이즈라는 게 도입이 된다고 하니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제 도전을 할 건데 핵심 코어는 비슷하다. 지사랑 연계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70년대 산업화 시대에서 뭐 지식정보화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막 듣다가 요즘에 이제 그 말이 좀 들어가고 지산학 연계 얘기로 넘어왔네요. 똑같은데 그냥 지역 안배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 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22년도 그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보니까 일반대에 비해서 한 10%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학생 수로 했나? 학생 수로 해도 2대 8 정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 수로 했나? 학교 수로 해도 4대 6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도 교육부 분들하고 연구재단이나 이렇게 지역에 계속 막 따집니다 이 얘기로. 그럼 근거가 뭐냐? 그동안은 연구재단에서 이제 전문대를 지원했잖아요. 이제 지역 라이즈 센터로 지원을 하는데 라이즈의 주 목적이 지역 연계 치창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문대 정주 취업률은 계속 일반 대비해서 훨씬 더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 서울 수도권 지역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받는 예산은 이제 저는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0% 30%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그래야 역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4년제 일반대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지역에 정주시키는데 일반대가 보다 전문대가 강하는데 그게 일반대에 더 많이 간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어제 발표 내용 중에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대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못 살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졸거나 자는 경우가 교수님들이 쓸데없는 강의를 할 때겠죠.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전화를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적어도 한 통에서 두 통은 뭐냐면 산업체에 있는 음향 엔지니어 후배 내진 선배들이 인재 좀 부탁한다. 경력 3년 이상으로 5년이면 더 좋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없어요. 그래요.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신입사원의 음향 엔지니어를 어떻게 하면 취업을 시켜야 되나라는 고민 끝에 나온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코오프는 현장 실습 연계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배동에 있는 음향연구소에서 전문대 친구들을 뽑을 때는 그냥 안 뽑고 제가 그때 현장 실습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 동아방송예술대, 대전보건대, 대림대까지 저는 이제 산업체연구소인데 현장 실습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뭐 애들 월급을 얼마 줘야 됩니까? 25만 원만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근데 너무 미안해서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는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마음에 들면 뽑고 아니면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도시인데. 그리고 이제 일반대 서울대하고 연고대 친구들도 뽑았는데 그 친구들은 인턴십인데 최소 200만 원 또 줘야 되니까 이거 전문대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구나. 그게 저는 현장 실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표준 현장 실습이 도입되면서 저희 대학도 3학년 기준 한 2,000명, 3,000명 되는데 거의 100% 갔던 것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 보내는 것 같아요. 한 이제 최저임금에 얼마 최저임금까지 보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전문대 강점인 현장 실습도 잘 보내면서 취업도 잘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학생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고 교수님들도 기존에 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디코오프는 일단은 저희는 채용 약정반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협약 기업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유지하면 이제 채용을 약정하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표준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4주든 8주든 그 이후에 이제 취업 스카우트를 이뤄가는 것을 디코오프라고 잡고 여기에 이제 대림 픽업 프로그램이라는 패치를 조금 했는데요. 그 패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대학에서는 평가를 교수가 하지 말아버리자. 그냥 뽑을 사람들이 평가를 해버리자. 그래서 세부 영역으로 학생들이 발표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시스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제가 디자인했던 대구 스타디움 여기 대구니까요. 대구 스타디움이 50억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나는 이렇게 교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하면 어떻게 할래? 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산업지원한테 좀 심사를 맡겨보는 형태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협약기업하고 공동교육과정은 저희 학교 말고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용 약정반도 사실은 주문식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동교육과정 참여하고 개발까지는 하시는데 운영도 협약 강의로 많이 하시는데 평가 부분에서는 빠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평가 부분이거든요. 산업체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같이 강의할 시간 없고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도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고 이 정도 결과물이 나면 이 프로젝트 수주가 된다. 이 정도가 되면 이 프로젝트 수주가 안 된다. 이렇게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면 피드백이 난다 안 난다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산업체분들이 가장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고 그 하루 동안의 행사 동안에 하루 종일 기말고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그걸 하루에 봅니다. 하루에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학년 1학기가 이제 저희는 3년제 과정이니까 3학년 1학기에 세 과목에서 네 과목의 수업을 한날 한시에 수업을 운영하고 한날 한시에 기말고사를 보고 뭐 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제안할 거냐, 시뮬레이션 능력이 어떠냐, 운영 능력은 어떠냐, 견전 능력은 어떠냐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많은 사업들 중에 기업 설명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발표 전에 기업 스카우트할 기업분들이 먼저 학생들한테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거 해, 우리는 뭐 싸이 콘서트를 해, 우리는 뭐를 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우리 회사 연봉은 얼마야 지원하세요라고 오전 반나절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2인 1조로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 거죠. 원래 보는 기말고사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조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거는 기말고사 7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과목을 한 개의 프로젝트로 제가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산업체에 경력 한 10년 정도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제가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체 선후배들한테 불러서 조금 우리 애들 좀 뽑아달라 하면 아 형 나 안 뽑아 왜 다시 가르쳐야 돼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니들이 와서 그 프로젝트 발표 능력을 한번 봐라라고 했더니 뭐야 내가 데리고 있는 걸 더 잘하는데 그 이제 느낌을 받게 하려면 애들한테는 아이들은 아니죠 학생들한테는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조금 만드는 물론 1학년 1학기 수업부터 모든 수업의 발표는 이제 프로젝트 발표로 가는 게 기본이고요.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때까지 계속 가다듬고 3학년 때가 됐을 때 이제 프로젝트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또 말도 잘하고 소리도 잘 만들고 운영 능력도 보여주면서 그게 되니까 이제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방송장비 산업진흥협회 소속된 이제 음향 기업들입니다. 뭐 여러분이 아실 기업은 뭐 인터엠이나 뭐 키노톤, 뭐 서울음향 뭐 이런 데 아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뭐 매출 100억에 신용등급 B 이상 되는 회사랑 협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년 뽑지는 않더라고요. 중소기업이니까 1년에 한 명에서 두 명, 그다음에 다음에 안 뽑고 그 다음에 뽑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수보다 많은 기업에 조금 협약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뽑아가는 조건은 먼저 학생들의 발표 능력을 보고 현장 실습을 데려가라. 그러면 그 발표 능력, 프로젝트 발표 능력을 보면 직무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현장 실습에서 뭐 하냐? 똑같이 일을 시켜 보셔라. 야근은 시키지 말고 월급도 주시고 그 친구들 인성만 잘 검증하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오케이를 하면 그렇게 취업을 시키는 형태로 갔더니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약정형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그 제 임의대로 좀 배정을 했거든요. 결국 1년, 2년 얼마 안 돼서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봐서 학생도 선택하고 기업도 선택하게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역할이었습니다. 저희과 직무는 이제 음향 시스템을 디자인하거나 운영하거나 뭐 음향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뭐 스피커나 앰프, DSP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만드는 뭐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자격증이 뭐 음향 전문사, 무대예술 전문인,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소음진동기사, 뭐 프로툴 관련 자격증들이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취득 자격증이 있다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대림 백업 프로그램의 목표는 뭐냐? 일단은 학생하고 기업의 쌍방향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하지? 그다음에 목표 의식을 어떻게 조금 고취시키지? 그다음에 어떻게 좀 내가 이 업계에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갖게 만들지? 마지막으로 장기 근속한 이제 그 선배들이 어떻게 이제 후배를 멘토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로 삼았고요. 저희 학과에 보면 선배들이 현재 뭐 하고 있는지를 조금 디스플레이 전자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명예전당처럼 쭉 디스플레이로 해놓습니다. 뭐 최만영이 같은 경우는 뭐 국립남원국악원을 최근에 디자인해서 잘 운영했고, 뭐 김승현이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뭐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아 저 선배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죠. 그리고 기업 설명할 때 이 선배가 와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함을 더하게 하고요. 그래서 직무 중심의 기업 설명회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뭐 인터엠은 뭐 이런 스피커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컨벤셔널에 뭘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저희 서울음향은 뭐 아이유 콘서트를 진행하고 뭐 싸이 콘서트를 진행 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은 뭐 어느 정도가 된다. 이제 오전에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PBL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뭐 대구 스타디움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한다면 주어진 예산이 50억인데 어떻게 바꿔볼 거냐, 전 세계 방송 송출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인터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제안서를 써서 예산을 뽑아서 발표를 하게 만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표에 기업체분들한테 먼저 그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주게 하는 것도 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데려가고 싶은 학생의 우선순위를 조금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발표를 잘하고
엔지니어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한 10개 기업에서 동시에 데려가겠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경우가 정확히 제가 원하는 바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학생한테 네가 그 기업을 골라라. 그래서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위치가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매년 기업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계속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 갔다 와서 바뀌고, 그래서 12월, 11월쯤 되면 결국에 이제 쌍방향으로 매칭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 해에 성적보다도 프로젝트 능력이 가장 우수한 친구가 가장 높은 연봉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 학생들은 그냥 똑같이 3학년 1학기 수업하는 거고요. 교수님도 그냥 똑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다만 수업의 주제가 3학년 1학기 수업 주제가 그냥 그 해에 이슈가 되는 프로젝트 하나로 그냥 다 돌리는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7년도에 발표하는 모습인데, 그때 이제 대전 연정국악원 거였는데 기업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2인 1조로 발표를 하고 협약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해서 저 학생을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향 취업 선택권은 이제 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NC 야구장을 이제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컨설팅을 하게 돼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있는데 3학년 수업에서 교수님들 5분하고 어떻게 할까요?라고 진행을 해서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학생 작품들 여기가 이제 NC 야구장이네요. 가고파 파크인데 실제 지금 구현이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구현하고 산업체험들이 평가하면서 17년도에 연봉 2,300, 2,600. 그러니까 우리 방송 영상 파트는 그래도 좀 되는데 음향 파트는 좀 작아요, 연봉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디펌 날짜에 채용 면접을 이제 방송 음향학계를 한꺼번에 면접을 본다는 느낌인 거고, 그분들은 이제 스카우트 한다는 개념으로 왔고요. 마찬가지 아까 상위 15%이 거의 독식을 합니다. 독식을 하게 되고 본인들이 조금 기업을 찍고 가게 되면 이제 다음 연도 학생들한테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서 이제 그날 내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게 그 욕망이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일 한 17, 18년도부터 갑자기 전문대 학생들이 막 밤을 새고 있더라고요. 이제 왜 이러지? 라는 형태로. 18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해였던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음향 스텝이 필요해서 겨울방학 때 제가 그 학생들을 제가 또 기술점을 맡았기 때문에 보내놓고 갔다 와서 현장의 문제점이 뭐니? 이렇게 개선하는 형태로 한번 해봐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3학년 1학기 국과목인데 7개 과목을 그냥 싹 다 연동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 평창 아이스 아레나의 음향 시설하고 방송 시설에 거기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최적화 시킬 수 있을지 한번 발표해봐라라는 거였고요. 그게 설계 도면하고 뭐 시뮬레이션이나 제안서 도면입니다. 19년도는 이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였는데요. 마찬가지 저희가 방송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하고 오늘 여기 스태프 음향 엔지니어 계신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커리큘럼인데 주로 이제 설계나 디자인 쪽이 조금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챔피언스필드를 문건창이라는 엔지니어는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라고 이제 해보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수원 KT 위즈파크가 저희 대학에 좀 가까이 있거든요. 역시 제가 디자인했던 곳에 나는 이렇게 디자인했다라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학생들 작품의 결과가 물론 저는 10년 전에 한 거지만 지금 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물론 이제 제가 가이드를 많이 해줘야겠죠, 시행착오를. 그래서 나온 도면과 설계 결과물들이고요. 요건 이제 23년도 이때부터 이제 혁신 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8번째 진행되는 사정인데 영상이 좀 안 들어가는데 플레이백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17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 디펍의 영상은 사실은 그 대림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영상은 아니고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안 돌아가네요.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있고 기업에 채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날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5시간 정도 풀 링크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이 학생은 이 능력이 조금 출중하다. 그래서 한번 데려가서 현장 실습을 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현장 실습 그 비용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안 돌아가네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그래서
학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뭐 직무 능력 검사하고요. 지금 디법 하는 모습들입니다. 산업체분들이 심각하게 스카우트를 하는 모습이고 딱 지금 계시는 분들 규모 정도가 와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조별 발표를 하면서 24년도는 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 거냐라는 형태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고 3,600까지 제가 2,300에 3,600까지 연봉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한 이제 4,000 초반에 후반까지 좀 올려버리는 게 제 목표고요. 공학계열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4년제 대학보다 연봉을 또 높여버리고 공학계열 오는데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연봉 엄청 많아 그러면 다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코어 프로그램 디법 하지 않은 학과도 코오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림대학교가 80.6% 정도 이제 취업률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디법을 운영하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94.9까지도 찍었는데 전국 1위는 수도권 1위는 방송음향 계열에서 얘기고요. 저는 이제 일반대 4년제 포함해서 제가 1등일 줄 알았는데 98% 학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군사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대 친구들을 어떻게 2017년도에 이제 디법 발표를 하는 친구가 1위로 픽업이 돼서 제가 있었던 연구소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또 전공 심화를 한 다음에 대학원까지 거쳐가지고 22년도에 이제 LD 디스플레이 사운드 개발팀에 들어가 골인하는 모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쟁 상대는 서울대하고 연고대 친구들이었었는데 어떻게 네가 이겼니 했더니 교수님 저는 똑같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경력을 3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경력 중심의 모델이고 우리가 일반대보다 더 우수하게 갈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디법의 프로그램이 이제 지역 정주 기업만 가지고 아마 라이즈 체계에서 똑같이 도입을 할 것 같고 제 이 전략이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전문대학에서 수행해서 전문대는 산업체가 바로 스카우트해가 연봉도 엄청 세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